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술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하루는 온통 기술의 리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더 편리해졌는데, 더 피곤해지고, 더 연결되었는데, 더 외로워지며 더 빨라졌는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마치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비워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해답은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이 지배하는 환경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 속에서도 영혼을 지키는 길은 기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주의, 그리고 기준을 인간 쪽에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중립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칼처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전제입니다. 기술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기술은 분명히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술도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입니다. 첫 번째로, 기술은 우리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메시지가 오면 즉시 확인하고 즉시 답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지 몇 시간만 지나도 늦었다는 죄책감이 듭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속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은 우리의 선택을 자동화합니다. 검색 엔진은 우리가 무엇을 찾을지 미리 예측해서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가 무엇을 살지 추천합니다. 음악 앱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지 정해줍니다. 언뜻 보면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은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킵니다.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유튜브의 자동 재생, 각종 앱의 알림까지 우리의 주의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한 가지 일에 깊이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기술은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숫자, 조회수, 팔로워 수, 별점까지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관계까지도 숫자로 환산됩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은 점점 무시당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우리를 밀어내는 방향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영혼이 자라나는 조건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천천히, 깊이, 조용히 자랍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를 빠르게, 얕게,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비워지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생활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계의 논리로 관계를 맺고, 기계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기술의 리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하루 종일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강력한 흐름 속에서 영혼을 지키려면 그에 맞서는 구조적인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첫 번째 축은 속도 통제입니다. 이것은 빨리 반응하지 않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영혼은 오직 느린 판단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 즉석에서 터뜨린 감정, 충동적으로 한 행동에서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실천 구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즉각 응답 금지 시간대를 설정하십시오.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1시간, 가능하면 반나절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두십시오. 그 다음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지연된 결정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루는 미루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나 흥분 상태에서는 절대 온라인에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폭력과 극단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축은 주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을 내가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영혼은 주의가 머무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향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의는 대부분 알고리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주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알고리즘 피드를 최대한 줄이십시오.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이나 유튜브 추천 영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능동적인 검색을 중심으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찾고 싶은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완전히 무알림 구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알림을 끄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가 탈취되면 의미도 함께 탈취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축은 기준의 외부 고정입니다. 기술은 기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최적화만 제공할 뿐입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하지만 이런 기준으로는 영원히 자랄 수 없습니다. 영혼에게는 기술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손해여도 안 한다는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을 명시하십시오. 사랑, 우정, 존경, 신뢰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우선하는 기준을 선언하십시오. 성과가 좋지 않아도 올바른 방식으로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술이 대신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계의 논리로 살게 됩니다. 이제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 루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은 정렬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2가지만 정하십시오. 첫째, 오늘 절대 넘지 않을 선 1개를 설정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성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시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성공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낮에는 선별의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와 자극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선별해야 합니다. 자동 추천 콘텐츠는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철저히 회피하십시오. 분노나 불안, 질투를 유발하는 내용들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밤에는 회수의 시간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회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인간적이었던 순간을 기록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왔거나, 진심으로 대화했거나, 자연을 느꼈거나, 아름다움에 감동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을 도구화했던 장면들을 성찰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거나 숫자로만 바라봤던 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서만 영혼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의지가 강하고 실천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혼자서는 기술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혼자서 거센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공동체 차원의 방어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지키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동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공동체는 개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속도를 늦추는 대화 공동체입니다. 빠른 반응과 즉석 답변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고 깊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조언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만 영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평가와 성과가 없는 만남입니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평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기대와 평가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자라려면 평가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관계, 실패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공 스토리는 어디서나 환영받지만 실패 이야기는 들어줄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기술 사회에서는 실패가 개인의 무능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죽음과 고통을 말해도 안전한 언어입니다. 기술 사회는 긍정적이고 밝은 것만을 원합니다. 죽음이나 고통, 절망 같은 이야기는 금기시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 영혼은 질식하고 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들, 한계와 유한성, 슬픔과 상실에 대해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리를 극단과 중독이 대신 채웁니다. 깊은 대화가 없으면 극단적인 주장에 매달리게 되고 안전한 관계가 없으면 가상의 관계에 중독되며 실패를 말할 곳이 없으면 완벽주의에 빠지고 죽음과 고통을 말할 곳이 없으면 도피와 회피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제 기술을 영혼의 편으로 전환하는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적으로 여기거나 완전히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 방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방향만 바꾸면 영혼의 적이 아니라 증폭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기록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을 주로 소비의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용도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기록과 성찰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경험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에서 성찰로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술은 완전히 다른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전환은 연결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의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과잉 관계는 오히려 진짜 관계를 방해합니다. 기술을 깊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제한하십시오. 양보다는 질을,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환은 학습 확장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통해 빠른 반응과 즉석 답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법은 생각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대신 기술을 깊은 숙고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반응에서 숙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가 진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경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항상 피곤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 있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 영혼의 피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휴식이 없이는 이런 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생각보다 반응이 먼저 나가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기도 전에 댓글을 달고 심사숙고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반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다운 사고와 판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분노가 쉽게 촉발되는 상태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즉시 공격적이 되며 온라인에서 논쟁에 쉽게 휘말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의 평정심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의미 없는 콘텐츠를 소비한 후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온라인을 돌아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유익했던 것도 없으며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성장한 것도 얻은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의가 의미 있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을 숫자나 집단으로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좋아요, 수나 팔로워 수로 평가하거나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만 분류해서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감 능력과 인간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 부족이나 성격의 문제로 여기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환경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폐가 아프고 오염된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픈 것처럼 오염된 정보 환경 속에서 살면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 시대의 영혼을 지키는 일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잘못된 구조 속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구조만 갖춰진다면 평범한 사람도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기술은 반드시 인간의 내면을 비웁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 법칙과 같은 필연성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자동화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런 조건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을 인간의 편으로 되돌려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속도의 주도권을 되찾고 주의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며 평가와 판단의 기준을 외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만 이루어진다면 기술은 영혼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흐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느린 대화를 나누고 함께 깊은 관계를 만들며 함께 의미 있는 기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편의나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잃은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내면은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기, 추천 콘텐츠 거절하기, 하루 한 번 깊이 생각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빠르게 만들지만 영혼은 빠른 인간 안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도와 영혼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되찾는 순간 영혼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천천히 사랑하십시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